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명준입니다. 요새 여야 할 것 없이 투쟁을 하는 건지 투정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국회라는 감옥에요. 누군가가 갇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생. 또 있습니다. 바로 내년도 예산안. 한치의 양보도 없는 국회. 정치는 깡만 남고 민생은 꽝만 남았습니다. 로또 꽝이요. 네. 유난히 추운 12월의 첫날입니다. 목요일 뉴스파이터. 그래도 활기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젯밤엔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신민석 기자님. 마치 영화에서나 볼 듯한 장면, 사실 영화에서만 벌어졌어야 하는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는데 네. 어제 이제 오후 한 10시 25분경에 해운대에 있는 한 도로에서 네. 3차로를 이제 SUV 차량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네. 70대 그 대리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차선에 있는 그 외제 승용차가 추돌을 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3차선에 있는 택시와 추돌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도로로 가가지고 도로에서 정화제에 부딪힌 다음에 차량이 전복됩니다. 어머. 이 과정에서 차량 파편이 튀면서 또 다른 택시까지도 좀 어머. 피해를 보는 그런 대형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네. 일단 앞서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신민석 기자님 설명처럼 3차로에서 SUV 차량이 주행을 하다가 당시에 운전기사님은 70대이신 대리운전 기사님이래요.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몰라 느닷없이 2차로에 있는 차를 추돌해요. 근데 그 반동이 생겼겠죠. 다시 오른쪽 와서 3차로 추돌해요. 그러다가 그 충격에 의해서 뒷차가 뒤집어지는 전복되는 그런 사고가 났는데 앞서 그 사고된 뒤집힌 차량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정말 심하게 찌그러지고 뒤집힌 건 뒤집힌 거지만 심하게 지금 찌그러져 주변 파편 튄 거 보이시죠? 정말 아수라장이 됐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일단은 걱정됩니다. 사고로 다치신 분은 어떻게 있습니까 지금? 다쳤죠. 아이고. 왜냐면 지금 타고 있던 분, 그러니까 이제 대리운전으로 하신 분 70대 대리운전 기사하고 그다음에 차주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 두 분이 저 차에 타고 있었는데 저 차가 전복이 되면서 두 분 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고.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치료가 끝나지 않아서 조사는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저게 3차선으로 이동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추돌해서 3차선 갔는데 3차선에 택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어머. 택시도 부딪혔는데 추돌을 했는데 택시 운전기사 같은 경우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 대리운전 기사님은 어쩌다 저렇게 사고를 낸 걸까요, 최명기 원장님? 일단 음주운전은 아닌 거로 아, 그래요? 이제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런 경우에는 결국은 어느 차 중에 하나가 두 차 중에 하나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 중에서 못 봤기 때문인데요. 아. 대리기사님께서 끼어드는 과정 중에서 뒷차를 보지 못하거나 옆차를 보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저기에서는 일직선으로 있지만 결국 부닥쳤다는 거는 차가 굉장히 근접해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하. 그랬기 때문에 2차선의 차가 3차선에 굉장히 근접해 있고 그거를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전부 저 차에 이제 그 브레이크박스에 여러 가지 추정해야만 되고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부분은 네. 우리가 다들 저분에 대해서 70대 대리기사라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나 과연 이 사고의 원인이 저분이 70대인 거랑 관계가 있나 없나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70대 대리기사라는 어떤 그 호칭이 네. 혹시 또 저분한테 저분의 과실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하. 70대인데 대리기사 역할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로 또 잘못 가족들이 받아들여져서 네. 상처받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사고 당시에 차량 상태 지금 그리고 주변의 상황 저희가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보세요. 일단은 이 사고로 차량 석 대가 굉장히 심하게 파손됐고 주변에 있는 뭐 가로등처럼 보이는 뭐 또 정화조 이런 게 다 지금 부서졌단 말이에요. 피해 액수가 상당히 커요. 허주현 변호사님 혹시 이거 저 사고를 내신 대리기사님이 전적으로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는요, 일단 대리운전 기사뿐만 아니라 차량 소유주도 운행자로서 법적인 책임을 같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결과적으로는 사고를 유발한 이 대리운전자에게 이 소유주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만약에 대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 보험 약관상 1차적으로 차량 소유주인 운행자의 보험, 책임보험에서 처리를 하고 그 한도를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운전자 보험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지금 사고처럼 대물 사고, 그 차량만 부서진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이 좀 더 간단한데 이 대리운전 업체에서 말씀드린 대리운전자 보험을 다 가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피해를 배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이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업체 소속이 가입한 업체 소속이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이 차주가 만약에 대리운전자가 배상을 해줄 그 여력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차주가 결국에 책임을 다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리운전 업체 이용하실 때는 보험에 가입돼 있는 업체 소속 기사님인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책임 소지가 제일 불거질 것 같다. 근데 대리운전 기사님이 경제적으로 지금 여력이 없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즘 그리고 사고 차량 뭐 택시도 있습니다만 외제차도 많을 수 있고요. 뭐 사고 차량 중에 그러면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김준희 변호사님 상당히 이제 이 대리운전자 분께서 곤란한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커질 경우가 정말 문제인데요. 특히나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차량도 이제 파손이 되고 정화조도 파손이 되고 네. 그럼 아마 피해 금액이 굉장할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리운전 업체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보통은 이제 한도가 1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도가 있고 이제 보장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렌트비라든가 대차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되면은 피해를 이제 배상을 못 받는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차주한테도 당연히 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차주 입장에서는 자비로 이런 것들을 배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예를 들어서 사람까지 다쳤다, 뭐 상해를 입거나 이제 사망을 하거나 그 경우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1차적으로 차주가 책임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좀 이제 문제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리업체를 이용을 할 때는 이게 보험이 제대로 되어 있는 업체인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 더욱이 이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차주분들께서 이제 운전자 보험을 드실 때 뭐 대리운전 기사 특약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 혹시라도 이제 모를 이런 큰 사고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도로 상황이라는 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이번 사고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삼 느끼게 됩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파리에 가면요. 그 약하지 않은 그 센강이 있잖아요. 그 센강에 우리에게는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새로운 스타 캐릭터 탄생이 예고됐는데요. 아하. 어떤 캐릭터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지금 바닷가 보이시죠? 네. 뛰어다니는 저 캐릭터 너무 귀엽습니다. 북이라는 캐릭터인데요. 네. 어느 도시를 상징하는 캐릭터일까? 힌트는 바로 북이 뒤로 보이는 저 다리, 광안대교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바로 부산을 상징하는 캐릭터인데요. 네. 부산을 상징하는 캐릭터 북이가 해외 나들이를 나섰다고 합니다. 어머? 바로 이곳인데요. 네. 프랑스 파리입니다. 8m 크기의 대형 북이 인형들이 어머. 에펠탑이 보이는 파리 생강을 유람선 타고 지금 여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에 껴안고 있는 게 뭐냐면요. 유명 프랑스 디저트 마카롱입니다. 아하. 2.5m 크기 북이 인형들이 커다란 마카롱을 품에 안고 파리 시내 곳곳을 지금 누비고 있습니다. 아니, 저 부기가 왜 파리까지 간 걸까요? 부산에 있지 않고 최재만 교수님. 왜 그랬냐면요. 지난 11월 현지 시간으로 28일, 2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세계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렸어요. 근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2030 부산 엑스포 맞아요.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경쟁 피트라고 그러는데 아. 각각의 나라들 지금 현재 그 도전한 나라가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도전을 하고 있거든요. 쟁쟁하네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징적으로 북이가 이제 그 상징이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걸 적극적으로 파리에 있는 분들 또 박람회 총회 오신 분들이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 총회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엑스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네. 특별히 부산에서 파리까지 온 것입니다. 세상에
얘기 들어보니까 부기가 놀러 간 게 아니네요. 진짜 양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었습니다. 부기 화이팅! 정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하와이의 하늘이 붉게 물드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김진희 변호사님? 이제 그 물든 하늘은 38년 만에 붉게 물든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8년 만에 붉게 물들었다라고 하면 이게 보통 노을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닐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실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상 보시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하, 영상이 있습니다. 네네. 네. 해발 4,0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서 붉은 화염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요. 네. 바로 세계 최대 활화산인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이 분화를 시작한 겁니다. 어머. 그래서 지금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의 적외선 카메라에서도 어머머머. 이렇게 열이 나가는 모습이 이렇게 선명하게 세상에. 포착이 되고 있죠. 우와. 그래서 분화구에서 용암이 표출되면서 인근 하늘까지 붉게 문드는 장면이 주민들에게 목격이 된 겁니다. 야, 아니 그러면 지금 저 화산의 상황은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신민섭 기자님? 네, 미국 지질조사국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해발 고도 4,170m인 마우나로아 화산이 분화를 한 거인데요. 오. 현재 아직 분화 초기 단계이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 지질조사국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용암이 분출하는 그 분화 초기에 네. 용암 흐름이 급격히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마을 주민들한테 아직은 괜찮지만 대비책을 확실히 마련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뭐 굉장히 오랜만에 화산 분화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처럼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은 저런 일이 있어 하겠지만 네. 주민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과거에도 이 분출한 적이 있대요. 1843년 이래 무려 33차례나 분출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든지 저런 일이 생기면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없기를 그냥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